여기는 완전 그 뷰 자체가 막히는 것 없이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요.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조합 마감이니까 저는 국장한테 통해서 저 계좌로 보낸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부산일보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건설사와 언론사의 끈끈한 유착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사는 일단 신문 또 방송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죠. 네, 무시 못할 광고주죠. 게다가 요즘은 직접 언론사를 인수했거나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제법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 소유주든 또 광고주든 건설사의 입김이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네, 오늘 취재한 내용도 바로 지역의 유력 언론사와 건설사 간에 벌어진 뒷거래 의혹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과 이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특산품인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입니다. 이 마을 해안에는 축구장 30개 넓이 총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빈 땅이 있습니다. 해안가인데다 일광해수욕장과도 이어져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해선 일광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울산까지 전철이 개통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교통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완전 그 뷰 자체가 막히는 것 없이 다 보이고. 원래는 유리를 만드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이라 개발하려면 복잡한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현금 1,43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7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공개했습니다. 가지고 한국유리가 2013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군산공장으로 다 넘어가 철수를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동일에서 아마 자기들의 목적대로 해가지고 아마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이 땅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 동일스위트가 꺼낸 카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였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건설사는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고 공공기여금도 내도록 계획 단계부터 관청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용도를 종상향시킨 것에 대한 특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전협상제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되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의 변화가 생겨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선 해운대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빌딩에 풍이 생기고 이러면은 태풍이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에 맞아갖고 우리가 역으로 피해보는 이런 상황도 마을 쪽으로 방파제를 잘 못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 엄청난 그 파도가 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 30층 생기면 파도는 이 밑에는 지금 파도가 거의 덮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진 부산시도 동일스위트의 개발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동일 스위트가 내놓은 건 전체 건축물의 80%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통상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짓는 것보다 수익률도 높고 환수도 빠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업 계획안을 제출합니까? 민간 사업자가. 상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장군과 부산시가 만만하고 녹록하게 보이면 그런 사업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많은 공동주택을. 세 차례 반력 끝에 지금은 주거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12개 동을 짓고 나머지는 40층 수준의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을 비롯한 해양 관광시설로 채우겠다는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땅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불충분하게 오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못 넘기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 그 해양관광 그런 쪽에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 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전 협상제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특혜 논란이 있다며 동일 스위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스원과 프레시안, 지역 민방인 KNN 등도 개발 계획이 반려된 이유와 문제점, 개발 이후 도로 문제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인접한 일광 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기장군은 교통 혼잡 수요를 유발한 주체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의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논조는 달랐습니다. 우선 동일 스위트가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부터 꾸준히 사주 일가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2018년엔 김은수 동일 스위트 대표, 2019년엔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 올해는 다시 김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차별화된 해양 공간을 조성하겠다. 김종각 회장의 호를 딴 문화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한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신문 한 면을 모두 할애해 동일의 개발 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제목은 옛 한국 유리터의 랜드마크 해안 리조트 밑그림, 홍콩 리펄스 베이, 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유명 해안 관광지를 언급하며 주거와 어울린 복합형 리조트를 모티브로 삼으려 한다고 썼습니다. 동일 스위트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은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건설에 되게 우호적이니까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기사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동일 스위트의 개발 사업을 다룬 17건의 기사 중 일광면 주민 얘기가 들어간 건 단 4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는 없었고 철거 현장 위험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언론사에서 일개 회사를 편을 들어갖고 홍보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김원수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역에 와서 팩트 체크도 해보고 너가 지역에 어떠는데 와서 보고 언론사는 그렇답니까? 한쪽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요래 가니까 요거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구나. 그럴 때 홍보를 해야지. 저 정도면 기사가 아니라 거의 광고 아닙니까? 이 특혜 시비에 난개발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부산일보만이 건설사를 편드는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건설사야 이익 많이 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언론도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전망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도 언론의 책무인데 저렇게 건설사에 기운 건 납득이 어렵죠. 아니, 부산일보라면 창간한 지 75년이나 된 유력 지역 신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일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까지 한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해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산일보 사장과 동일스위트 대표의 유착이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라든지 협찬 같은 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두 회사 대표들의 사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일스위트는 한 증권사가 만든 친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참여했습니다. 친기술 사업 투자 조합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벤처 캐피탈. 투자한 회사가 상장에 성공하면 이른바 대박이 나고 상장이 안 돼도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초 결성 시에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면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5년 후에 뭐 소정의 그냥 이자 수준에서 그냥 뭐 돌려받는 거고요. 은행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높죠. 그리고 상환이 안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잖아요. 동일스위트가 투자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은 500억 원대 규모로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비상장 계열사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투자 조합의 출자자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동일스위트 법인이 70억 원을,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개인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이라는 명칭이 또 발견됩니다. 11억 원을 투자한 동일투자조합. 작년 초기 투자 때에는 없었는데 올해 3월 등장했습니다.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에 참여하는데 누군가 법인이나 개인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투자에 나선 겁니다. 원래 김은수 대표는 투자 초기에 16억 원어치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1억 원치를 동일 투자조합에 팔았습니다. 가격은 처음 살 때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즉 김 대표가 먼저 거액의 투자를 한 뒤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샀던 값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신기사에 사실 개인 투자자 들어가기 어려운데 회사가 뭉칫돈을 여니까 사주가 같이 얹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 돈의 일부를 이 사주가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오기 어려웠던 구조를 일종의 사주가 자기 이익을 낮춰가면서 기회를 줬다는 거죠. 동일 투자조합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을까? 스트레이트는 출자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8명이 등장합니다. 확인해보니 유명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현직 검찰 수사관의 배우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그 공직자라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빠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 사업하니까 검토하고 한 거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이메일 주소 2건이 발견됩니다. 부산.com, 부산일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입니다. 메일 주인의 이름은 김진수와 강윤경. 바로 현재 부산일보 사장,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이었습니다. 부산일보의 핵심 임직원 2명이 각각 1억 원씩을 내고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겁니다. 투자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선납한 거지 않습니까? 이 대금을, 투자금을. 그러니까 선납을 할 정도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기가 돈도 먼저 선납을 해주고 했을 때면 거의 혈족처럼 친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제공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건설사 대표가 언론사 임원에게 유망 투자처의 지분을, 그것도 원가에 넘긴 이유는 뭘까?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단순히 친한 지인이라 투자를 권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인들한테 좀 경유를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중에서 하겠다는 분들과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구도할 때 우연히 밥 먹다가 얘기 나오면 뭐 얘기할 때도 있고요. 다른 일로 만났다가 얘기하다가 할 때도 있고요. 뭐 다 주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하는 거지 뭐 누구 특별하게 대상이 뭐 듣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언론사 임원이라 혜택을 준 건 아니란 얘기. 또 여러 명이 동시에 투자하는 건 절차가 복잡해 일단 자기가 돈을 내고 나중에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고 말합니다. 편의상 숫자가 너무 많으면 뭐 변경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나름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조합 마감이니까 내고 설립되는 대로 바로 그 넘겨가기로 하고 그래서 설립돼서 바로 넘겨갔죠.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강윤경 단장도 부산일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이나 회사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부산일보 사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의 판단의 부분이잖아요. 제가 편집국장도 해보고 언론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김은수 대표를 통해서 우리 강 국장 통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잘 알아봐라. 그런 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 구자를 통해서 보내달라 해서 저는 그 강 국장한테 통해서 저 계좌로 보낸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언론사 여기 부산일보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그 특혜나 그런 걸 받아서 이게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봤듯 동일 스위트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과정이 공정한지 감시해야 할 신문사 대표가 건설사 대표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도 무형의 이익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조합의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향후 실현될 이익을, 무형의 이익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정청탁법에서 금지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사주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투자 공동체까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뇌물 아니면 그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내 돈을 들여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놓고 이걸 내 지인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신문사 임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특혜는 아니다. 이런 건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신문사는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논조를 보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라든지 또 이 거래가 부산일보의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들이 단순한 사적 친분 관계를 넘어 서로 공적으로도 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관계요? 뭐 언론사와 광고주, 언론사와 취재원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는 겁니까? 네, 동일 스위트 대표는 부산일보 논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를 추적했습니다.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가 투자 지분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난 4월 부산일보 온라인과 유튜브 채널에 김은수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부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만들어서 이번 항공유리 부분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 또 문화관광시설들, 공원, 또 해양 스포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일광면 부지 개발 사업과 동일 스위트에 대한 홍보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일부는 부산일보 지면에도 실렸습니다. 홍보 기사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영상 설명이 적힌 부산일보 비즈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부산일보가 만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기업의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비즈비즈를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목록에서 동일 스위트를 클릭하니 부산일보에 등장한 동일 스위트 관련 기사 30여 건이 주르륵 뜹니다. 개발사업 관련 기사는 물론 보도자료로 배포됐을 법한 사회공헌, 분양 광고 기사들입니다. 부산일보 디지털 사업국에 전화를 걸어 취재진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회원사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다 배포가 되고요. 상시한 거는 아마 저희들도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웹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이유.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홍보 사업이었던 겁니다. 기사는 주로 부산일보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일부는 지면에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대비를 받아 저희들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온라인 홍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용 중에서 좀 기사화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뒷면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동일 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부산일보에게 단순한 광고주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일식집에서 열린 제3기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출범식. 전체 위원이 25명인데 64%인 16명이 부산 지역 기업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독자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기업이나 학계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에 주력한 구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은수 동일 스위트 대표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째 독자위원입니다. 이제 비즈리더스 멤버다라는 게 사실 알게 모르게 보도하는 과정에 일종의 좀 예를 들면 배제 효과가 있거든요. 저쪽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효과 이제 다목적으로 노린 거죠. 김 대표는 부산일보에 어떤 주문을 했을까? 지난 2019년 5월 28일 독자위원회 회의.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부산, 싱가포르 노선 확보 경쟁에서 탈락한 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보도가 필요했다.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언뜻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은 사실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회사인 동일은 2019년엔 0.6%, 지난해엔 3%대로 에어부산 지분을 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가 투자한 업체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김은수 대표는 에어부산이 부산시도 출자한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자신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며 주식 수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독자위원회 발언을 일종의 지침처럼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제 그런 코멘트가 이제 지민을 통해서 외야 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회의록 자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회람을 하죠. 편집국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향후 취재나 지민 제작에 참고해라. 편집국장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건설사 대표의 영향력은 이렇게 지역 유력 언론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증폭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론 조성입니다. 일단 부산일보는 매체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의적인 보도가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편집국장을 사실상 직선제로 선출해 다른 언론사에 비해 편집권이 훨씬 더 독립적이라며 비즈비즈 등 회사 사업이 편집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일 스위트 관련 기사도 취재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건설사와 유력 인사들을 맺어주는 핵심 고리 역할도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일보가 개최한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골프대회. 코로나19 상황에도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립니다. CEO 아카데미는 부산일보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입니다. 원장은 부산일보 사장,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와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등에만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14년 동안 배출된 동문이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법원장, 지검장과 지방국세청장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망라돼 있습니다. 동일 스위트 같은 건설사 임원, 해운사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부산 지역의 대다수의 기관장이나 좀 주요 업체 이런 사람들이 네노라는 업체 관계자들이 CEO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마다 또 바뀌어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 사장이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이 지역에서 상당하죠. 역대 부산시장들도 꾸준히 강연을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부산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 CEO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부산일보 CEO 아카데미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설 인허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부산시 도시계획실장도 있습니다. 또 부산 강서구, 동구, 서구, 중구, 진구구청장도 회원입니다. 전직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진 현직에 있으면서 참여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장학생 비슷하게 뭐 이제 일단 모셔오는 거죠. 왜냐면 그 모셔오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보고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제 뭐 사교회장 내지는 이제 뭐 민간 창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유인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슬을 맞추는 거예요. 부산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산하단체 임원도 거의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대표들이 입학을 줄지어 기다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평소 같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잘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게 바로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론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실은 느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언론사가 유력 인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걸로 아예 사업 모델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신문만 해도 영향력이 클 텐데 네트워크까지. 기업 입장이라면 뭐 어떻게 해서든 신문사와 연을 맺으려고 안달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지역 언론사를 인수해버리는 건설사들도 상당수입니다. 뭐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언론사 사주로서 유력 인사들과 교류도 하고 사업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언론사 사주가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것들을 본업인 건설사업 성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건설사가 지역 언론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CJB 청주방송의 8시 뉴스. 청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인사회는 화면 중앙에 잡힌 인물은 이두영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투자로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추진할 때에도 청주국제공항 등 4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상공회의소 사옥을 옮기는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 좀 고견을 듣고 심지어 CJB 골프대회에서 시타하는 모습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회장은 바로 청주방송의 최대 주주, 두진건설의 오너였습니다. 가족도 뉴스에 나옵니다. 적십자와 두진건설 등 지역기업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김장봉사. 두진 삼보종합 원건설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작년 가을 김장에 이어 올 봄 김장도 적십자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중년 여성은 이두영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CJB는 현재 기사 검색이 가능한 최근 2년간 사주 일가와 모회사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21건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원방송 주의원입니다.
조창진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의 3년 연임이 결정됐고 조창진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오늘 최문순 도지사와 제21대 원주 상공회의소 회장의 조창진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뉴스에 나온 조창진 강원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강원방송 최대 주주인 SG건설 회장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선결제 캠페인과 함께 올해 1월에만 4번 뉴스에 등장했고 지난 5년으로 기간을 확장하면 조 회장 일가와 회사의 등장 횟수는 무려 97번이나 됩니다. 아예 SG건설 분양 사업을 홍보하는 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도내 한 향토기업이 원주 봉화산 택지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론 사유화라는 지적에 대해 G1과 CJB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대주주 관련 보도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는 다만 최대주주가 지역 경제인단체 회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무조건 대주주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민방과 지역 대표 일간지 28곳 가운데 13곳이 건설사 소유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SG건설이 강원방송, 두진건설이 청주방송, 삼라마이다스가 울산방송, 호주건설이 경기방송 최대 주주입니다. 호반건설은 올 초까지 광주방송을 소유했습니다. 부영그룹은 한라일보와 인천일보, 중흥토건은 남도일보, 부원건설은 중도일보, 운강건설은 영남일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사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거나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유지,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기사를 싣거나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막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단 논리적 가능성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에서 더 나아가 언론사가 사주 일가를 옹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광주지검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철근 유통업자였던 이 씨는 형이 시장인 광주시와 건설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였습니다. 형에게 부탁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이 씨는 그 건설사에 철근 133억 원어치를 납품하는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 특혜를 준 사람은 바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었습니다. 시장 동생의 지역 최대 건설사가 얽히고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검찰이 호반건설에서 압수수색한 부서는 3곳입니다. 중앙공원 2지구 입찰을 담당한 부서와 회계팀 그리고 외주팀입니다. 그렇다면 호반건설이 소유한 지역 민방의 보도는 어땠을까? 광주방송 KBC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호반건설의 반박 입장을 앞세워 보도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철강업체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김상열 회장이 한 단체로부터 상을 탔다는 동정 기사도 나왔습니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해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건설은 최근 급성장세로 자산 규모가 불어나자 광주방송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방송법상 자산 규모 10조 이상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공격적으로 다른 언론사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자신문과 경제매체인 EBN을 사들인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중앙 일간지인 서울신문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호반건설, KBS 등입니다. 호반은 위로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사들이려 하고 있는데
협상에 성공하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들, 특히 신문사들이 경영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좋은 언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 같은 것들이 지금의 구조에서 구독료라든지 광고 구조에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더 우선한 그 편집장 직선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제 형편이고요. 제작회의는 그동안 발행인이 주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작회의 같은 경우를 발행인을 배제하고 편집인이 제작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거기서 대표이사 사장은 빠지라는 거죠, 지금. 호반건설 측은 다시는 언론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번 합의 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줄을 쥔 건설사에게 언론은 쥐락펴락하고 싶은 홍보 수단이자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또 경영난에 빠진 언론사들에게 건설사의 도우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건설과 언론의 유착과 야합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5번째 시간입니다. 외롭게 2주간 혼자 진행해야 되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상호 데스크 오랜만에 이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 나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삼천 이지수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부산으로 공교롭게도 또 갔습니다. 이수 기자는 진짜 이제 그 부산 지리를 거의 토박이만큼 알겠어요. 제가 이제 모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할 곳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문득 눌렀는데 거기에 뜨는 부산 지역의 스팟이 막 한 30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 느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 아이템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던 아이템에서 파생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죠. 사실 이제 건설사와 또 그 인허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인허가권자의 공무원도 있을 거고요.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사도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기시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랑 이제 이지수 기자는 또 그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마치 동일 스위트가 지금 이제 건설을 해보려고 지금 50%까지 낮췄다고는 합니다만, 관광을 위해서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되어 있는 바닷가, 그렇죠. 정말 좋은 목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거 공간이 빨리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허가가 안 났고. 그렇죠. 그런데 허가가 난 곳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과거 사례 있었죠. 네.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나지 했는데 허가가 난 곳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LCT고요. 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직접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거기 위치라든지 이런 거. 그 현장에 제가 가봤잖아요. 네. 그 날씨가 좀 안 좋긴 해서 조금 좀 덜 하긴 했었는데, 날씨가 화창한 날 여기 왔으면 그냥 뷰가 눌러 있고 싶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로 바다 앞이에요. 거기 또 바로 바다 앞인데 뭐 이 책상 밑에 바다가 있듯이 여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올라간다 치면은 아파트에서 바로 걸어 나와서 그렇지. 정원 앞에 바다가 이제 있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그 옆쪽으로 한 3, 4분 가면은 이제 해수욕장 연결돼 있고 그 뒤에 약간 상업시설도 또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역이 또 개통이 돼 있어서 교통이 좋고 진짜 좋은 땅이네. 네. 진짜 좋은 곳이네. 그 일대가 좋으니까 그 뒤로 이제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신도시가 커 있는 상태라서 뭐 수요도 있는 거죠. 아 좋은 몫이구나. 또 하나 미역은 드셨어요? 기장 미역을 보질 못했고 모욕을 보질 못했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여기 그 가장 유명한 기장 미역 하는 곳이다. 그래서 바다가 아주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장 쪽이 또 이게 짱어. 짱어 되게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그곳에 계시는 오래 좀 거주하셨던 분들도 좀 만나보고 왔잖아요. 네, 주민들 많이 그런데 뵀습니다. 그 특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태풍 피해, 그리고 이제 파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LCT가 들어오고 나서도 강풍이 불었거나 이랬을 때. 그 빌딩풍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황소바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는 잘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요 멤버들 다 아실 텐데 여의도가 유독 바람이 셉니다. 바람 세죠. 셌어요. 진짜 세요. 그게 증권가 되게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이 바람들이 일반적인 그 한강바람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바닷바람 플러스 그렇게까지 큰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훨씬 더 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뒤로는 이미 이제 신도시들이 들어와서 뒤에 이제 아파트들이 일부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피해가 좀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마을 바로 옆에 초고층 건물들이 서게 되면 아예 그냥 병풍처럼 바다를 빼고는 다 건물로 감싸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겠냐. 뭐 말씀하신 대로 태풍과 뭐 파도 피해도 있지만 그 일조권 그렇죠. 그 밑에가 이제 대부분 이제 5층 이하 네,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햇볕 보고 살겠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작은 이렇게 이수기 기자가 워낙 건설 관련된 이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취재를 그동안 오래 해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쨌든 되게 비슷한 지금 느낌으로 인허가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데 유독 한 곳이 이렇게까지 편을 들어줘도 되나 싶은 걸 발견을 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뭐 사실 어느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장단점도 있고 그 저희가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 그렇죠. 이 개인 사업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 언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놔요. 이게 사실상 이제 합법적인 특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합법적인 특혜. 그 사전협상제가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익에 부합하는 건물들을 져야 되는 건데 이제 동일이 내놓은 그 계획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유독 그 부산일보의 보도를 봤더니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기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부산일보 사장과 이 동일이라는 곳의 이 건설사의 사주 오너가 함께 투자를 이렇게 또 한 정황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많은데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남상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기술이 좋은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친구 기술로 상장을 하면 이거 대박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여러 명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내가 일단 이 정도 큰 돈을 해서 내가 지분을 좀 사놓게. 그럼 너는 원가에 그 돈 내고 들어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계약 관계들을 본 전문가들이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잘 짜여진 계약 같다라고 설명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도 큰 의미에서는 이제 공모가 아닌 사모펀드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속성은 사실 누군지 본인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그게 그래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출자자 명단이 공개가 대부분 안 되니까 거기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출자자의 개인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한번 무언가를 한겨울 조직을 더 하나 씌운 거죠, 더 이렇게. 씌워서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더 모르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서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뭐 아주 철저하게 감추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뭐 위법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통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은 되는데 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예. 근데 이번 건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 조합 분들이 이 투자자분들이 김은수 대표의 그 투자 권유를 받고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근데 그 시점은 신규 사업 투자 조합이 마감되기 며칠 전이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개인 투자 조합과 뭐 투자 조합이든 신탁이든 이걸 결성을 해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그러면 이 자리를 김은수 대표가 본인의 돈을 내고 일단 맡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투자 조합 자체도 좀 마무리가 되면 그걸 지분을 양수도하는 계획을 초반부터 세운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이익을 본 거냐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말하자면 내가 급하게 11억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쉽게 선뜻 빌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있겠어요. 이자 비용이 상당한데. 그렇죠. 야, 1,100만 원도 없어. 그래서 이 투자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규 사업 투자 조합에 그 규약에 어떻게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서로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저희가 3%대 금리만 적용해도 11억이면은 얼마인지 개인 투자 조합은 3개월간 그걸 빌린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해석에 따라서. 네. 김 회장님이 먼저 돈을 낸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 투자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업무 집행 투자자 한 명한테 운영 수수료를 내야 돼요. 연으로 따지면. 이거 좀 어렵다.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굴려주는 사람, 운영해 주는 사람한테 이 펀드에 대한 운영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게 본인 투자 금액의 몇 %를 낸다고 규약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것도 김 회장이 대신 내준 셈이 되는 그게 거죠. 보통 한 연 2%, 뭐 1, 2% 수준이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그 11억에 대해서 그 2%의 운영 수수료를 3개월간 대준 내준 셈이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실현화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정청탁방지법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건 뭐 대부분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언론사 대표와 건설사의 사주가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언론사 사장이 건설사 대표랑 친구라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기사의 방향이 조금 공교롭게도. 다른 곳과 공교롭게도 다르더라.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이게 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더라. 저희도 사실은 이 언론사들은 대부분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체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시청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시민단체 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요. 언론학자들도 제법 있고.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수기 좀 설명을 좀 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지난해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니까 26명, 25명, 6명인데 그 중에서 64% 16명이 기업인이었던 거예요. 기업인들. 그러니까 회의를 해보면은 10명 중에 6명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기업인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보도에 대해서 품평하고 그 지적하고
그게 다 이제 기록에 남잖아요. 사실상 공식적인 절차니까. 공식 그 그렇죠. 기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참고를 해야 아까 되는 회람한다고까지 나왔었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회의에서 아주 좋은 공적인 얘기만 했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도 이해 충돌이 되지 않나 이런 발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담지는 못했지만은 그 부산 지역 법인세 관련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보도의 기법에 대한 추천, 지적 뭐 이런 건데요. 어떤 이제 법인세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뭐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렇게 뭐 감정에 호소하는 거 정도로 되겠냐라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논조를 좀 더 강하게 써달라라는 거를 이제 독자위원회의 위원이신 기업가들이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게 저희 같은 경우도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의견들이 작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무조건 지상파 방송사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방송법상 이게 있어야 되는 방송인데 시청자 의견과 뭐 시청자 위원 의견을 무조건 소개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집 아나운서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청자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제작진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서를 씁니다. 쓰죠. 그래서 네,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MBC 보도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시청자위원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청자위원이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러면 자기 사업체가 크게 있는 분이네. 그렇죠. 법인세가 내려가면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보시는 분이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해 충돌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좀 뭐랄까 저도 우리 다 이쪽 언론사에 어쨌든 월급쟁이로 지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좀 가관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놈의 동정보도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뭘 하셨어요? 약간 이런 것들 조금 네, 사실은 뜨겁지 않았나? 이 지역에서 나가는 방송의 경우 이게 지역별로 사실은 방송이 나가다 보니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는 한 저희가 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동정 보도가 나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호방건설 얘기도 좀 오늘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호방건설은 지금 이제 서울신문을 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노리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 대표가 이런 좀 정부 행사나 뭐 이런 데 가면 앞줄 못 앉는데요. 근데 언론사 대표라 그러면 앞줄 안 친대요. 그럼요. 네. 돈은 뭐 충분히 있는데 나도 이제 좀 이런 대접 좀 받아보자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일까요? 저는 좀 보면서 근데 보면 사실은 또 언론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 매물로 나온 언론사들 가운데 일부는 또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뭐 자체 재산들이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위를 노려서 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고려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신문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혹시 호방건설이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서울신문이 그 광화문에 프레스센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규모나 그리고 그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징성도 있고요. 상징성도 있고. 또 시내 한복판에 그 정도 면적이면. 근데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리모델링 내지는 뭐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하고 거기 정말 지하 주차장 심란하거든요. 근데 호방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수도권으로 본인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뭐 만약에 프레스센터가 재건축 리모델링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호반건설이 주관사, 뭐 시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크고 그런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이 되고요. 그 실적이 이제 다른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 아, 이게 프레스센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아마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다 추억 내지는 상징성이 다 하나씩은 있는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저 결혼식도 거기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몇 층이죠, 거기? 거기 그 위에 20층. 그죠, 20층. 네. 결혼식도 거기서 했었는데, 야, 여기가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 같은 언론 쪽에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또 좀 다루면서 참 저는 착잡하다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이 언론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저희도 실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워서 뭐 침 뱉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뱉은 침 제 얼굴에 맞더라도 뭐 누워서 침을 뱉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또 침을 뱉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남데스크는 어떠셨어요? 이번 아이템 이거 쭉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방송사도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전반적으로 요즘 경영이 그렇게 쉽지 않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 오히려 이제 좀 자금이 풍부한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 이거를 노리자 이런 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료니까 되게 그렇죠. 고민이 많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 민방 같은 경우야말로 뭐 차입 경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바로 이제 다른 곳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쉽게 조성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니들은 뭐 어차피 그래도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아마 다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참 언론이라는 곳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이렇게 계속 저도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지수 기자 이번 아이템 쭉 취재하면서 좀 소회. 예. 뭐 언론 종사자로서 제 생각이 뭐 다른 분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취재 대상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나눠 보면은 이렇게까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하는 우리가 부분들, 취재했던 내용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역 민방의 이제 구성원 분들과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지금 방안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회사 측과 합의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제력 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죠. 이걸 어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항상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그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채널의 문을 그냥 닫아버렸잖아요. 지상파 라디오 채널 하나가 문을 그렇죠. 그냥 닫아버리면서 이제 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 노동자들이 계속 뭐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럼 그냥 문 닫지 뭐.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생활인이기도 하고. 이곳이 직장이기도 한데 참 그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거를 언론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이 뭐 당장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단순히 그들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려는 건 어쨌든 저희가 계속 좀 감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주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이거 부산에 우리가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번 아이템 혹시 부산에서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제가 오피스텔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납품하는 식으로. 네. 예. 그래서 뭐 부산 MBC에 잠깐 이제 협조 구해가지고 거기서 편집 좀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보내는 걸로. 이것도 한번 고려를. 예. 자 어쨌든 녹화는 하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로 출장 오는 거지. 출장. 서울로 출장 오는 거지. 서울로 출장 와서 녹화만 하고. 진심인데. 그래도 일단 그 거점지가 필요하니까 일단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예. 자 어쨌든 우리 이지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예. 자 이제 클로징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설정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몇 번을 좋아요, 좋아.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